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오늘 아침 한 언론의 헤드라인입니다. 나도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말입니다. 자신도 이렇게 빨리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클린턴이 먼저 당 후보로 선출될 줄 알았다. 그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미국 현대 정치 사상에서 가장 비전통적인 대선 선거전을 펴면서 후보 자리를 당당히 따낸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선까지의 그 장래 전망은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트럼프의 공화당 당 후보에 대해서 자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우려와 불안과 반대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소수계들, 전체 표의 한 30%를 차지하게 되는데 히스패닉, 흑인들의 반감도 매우 높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성표는 뭐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표죠. 이 여성표의 거부 반응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의 사면 초과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모든 조사가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의 대부분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상이 쉽지 않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 지금 본선까지의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트럼프가 안고 있는 숙제들은 어떤 것들인지 여러 가지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본선까지의 선거전이 매우 거칠고 매우 공격적이고 매우 부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정치권 인사들, 그리고 언론들, 또 정치 분석가들이 도널드 트럼프는 후보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의 막말, 또 마구잡이 언어, 이것들이 정적들을 꼼짝 못하게 하면서 KO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제프 부시 보고는 low energy라고 불렀고, 테드 크루즈 보고는 lying 테드 크루즈, 거짓말쟁이, 그렇게 불렀고, 마크 루비오, little 마크 루비오, 꼬마 루비오라고 불렀죠. 이렇게 하면서 상대들을 다 제압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crooked 힐러리 이렇게 부릅니다. 부정직한 힐러리. 힐러리의 그 정직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허를 찌르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더 모욕적이고 더 고약한 언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클린턴 대 트럼프 54대 41로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 두 자릿수나 뒤에 쳐져 있습니다. 또 그의 표밭이 주로 지금까지 나온 표는 Blue Collar Republican Male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층의 공화당 백인 남성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구 분포가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소수계가 14%에서 30년 만에 3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가 소수계들의 표입니다. 또 그의 정책들, 예를 들면 아이시스를 당장 없애버리겠다, 멕시코에 국경을 쌓겠다, 1200만 명을 모두 추방하겠다, 나토를 재편한다, 세금을 내린다, 오바마 케어를 없앤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는지를 증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확신을 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어려운 숙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가 어제부터 presumptive nominee, 그러니까 사실상 후보가 된 직후에 신속하게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공화당을 결속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선거에는 돈이 들어가니까 선거기금 제공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또 이제 소수계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마음이 크게 지금 떠나가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도 쉬운 게 없다는 것이죠. 공화당 내부에서 예를 들면은 부시가의 2명의 전 대통령들 모두 트럼프를 지지할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원중에 공화당 당원증을 불태우는 장면도 TV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진보적인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그의 선거전은 인종차별주의, 여성비하주의, 외국인 혐오주의 이런 것을 부추긴 결과로 당 후보가 됐다. 아주 이렇게 맹공격을 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가 루즈 캐논이다. 이런 새로운 시사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루즈 캐논이라는 것은 예측 불허, 통제 불능의 인간이다. 그런 이제 용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CNN이 5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그가 과연 공화당을 결속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모두 그의 등장을 거부하고 꺼리고 미 람니는 나와서 연설까지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도 선거를 이제 공화당이 패배한 이후에 패인에 대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공화당이 표밭을 넓히지 않으면 앞으로도 진다. 어떤 표밭이냐면 소수계, 여성들, 중도적인 표 여기에 환심을 사야 된다. 이런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공화당 그 중진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됐죠. 그래서 거의 그에 대한 공식 지지 표명을 거부를 했고 또 앞으로도 거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칫하면은 트럼프를 지지했다가 자신의 선거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문, 소수계들의 표를 과연 그가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트럼프가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해서 마약범이다, 강간범이다, 다 내쫓는다. 그랬고 모슬렘 인구들은 입국을 금지시키겠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소수계의 표가 전체의 30%나 된다. 이걸 빼고는 당선이 될 수 없는데 이걸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여성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가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첫 여성 대통령 후보고 지금 여성의 표는 뭐 전체의 50% 이상이 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여성 비하 발언은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팍스뉴스의 매긴 켈리 앵커와의 설전이 있었고 또 대선 후보로 직접 나왔던 칼리 피오리나에 대해서 모욕을 주었던 거 트럼프가 6개월 안에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트럼프가 과연 클리브랜드의 전당대회를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입니다. 클리브랜드의 시 경찰국이 벌써 폭동 진압 장비들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카고 유세 때도 그랬고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랬고 반 트럼프 시위대들이 시위가 크게 폭력적으로 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라는 것이 사실은 그 당의 잔치인데 이 잔치집의 잔치가 과연 잘 될 것인가 여기서 폭력이 얼룩지게 되면 크게 표를 잃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다섯 번째 질문은 부통령을 과연 누굴 뽑을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트럼프 자신이 이제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는 인사이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회라든가 정부 내에 잘 통하는 사람을 원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누차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소수계나 여성 중에 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벌써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매우 똑똑한 정치인이죠. 인도계고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일찌감치 나는 생각 없다 하고 퇴짜를 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질문 위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인표입니다. 백인표까지 빼면은 뭐 표가 나올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인표를 조사해 보니까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52대 43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세가 아니냐,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분석입니다. 왜냐? 미 람니가
지난번 선거에서 백인표를 59%나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에게 500만 표나 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52%의 백인표를 받는다면은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비백인표, non-white 표에서는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81대 14의 차이로 유리한 상태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을 미뤄볼 때 지금 트럼프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 트럼프를 과소평가했다가는 큰일을 당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예선 때 얻은 교훈인데 금년 2월부터 예선이 쭉 진행되면서 설마 했는데 결국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을 적중시킨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는 당의 결속과 지지층 확장, 부통령 지명 등 주요 현안 문제에 접근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빠른 후보 확정에 자신도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이식 주지사도 어제 대선 전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선전에서 부진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인디애나에서 패배한 테드 크루즈의 도중 하차에 이어진 존 케이식의 선거전 중단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당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승용차 에어백 제조사인 타카하라가 3,500만 대의 리콜을 또 실시합니다. 타카하라 에어백은 거의 전 차종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불량 제품으로 지금까지 11명이 숨지고 1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성전환자 화장실 사용 금지 법안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화장실 출입 금지 법안은 동등권에 위배됩니다. FBI는 독성이 든 액체를 식품점 식품에 뿌린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미시간주에 있는 애나보, 플린트 등지에서 홀푸드, 켈러그 등 식품점에 들어가서 독성이 든 액체를 식품 위에 살포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유성을 보게 됩니다. 나사는 이 운석들이 할레이 운석에서 떨어진 유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유성 관측에 내일 새벽이 가장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교사 노조는 금년 학기 안에는 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주 예산의 신속한 난국 타결을 시카고시와 주에 촉구했습니다. 시카고 노조의 펜션 지불금 6억 5천만 달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카고시는 루카스 뮤지엄 건립 문제를 놓고 다시 연방 항소법원으로 갔습니다. 시는 환경시민단체의 제소를 기각해 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루카스 가족 측은 시의 송사가 신속하게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도시로 뮤지엄을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용의자를 추적하는 차량 추격전이 어제 레이크쇼와 아이젠하워 익스프레스에서 1시간 동안이나 계속이 됐습니다. 도주 차량은 시속 80마일로 도주했습니다만 경찰이 큰 사고 없이 도주 차량을 막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맑습니다. 오늘 최고는 60도, 내일은 77도입니다. 토요일 흐리고 비 67도, 주일 맑고 흐리고 69도, 월요일은 맑고 흐리고 한때 비 71도입니다.